안녕하세요. 거조씨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코노미스트 기사 하나 읽어보실까요? 사실 제가 좀 다른 곳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도 거기다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 내기가 좀 힘들어서 어차피 뭐 제 유튜브를 보는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한동안 손을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하여튼 그런 분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동기부여 급상승하여 이렇게 기사를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지요. 이게 2026년 2월 17일자 기사예요. The Financialization of AI. AI의 금융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AI가 이제 금융화, Financialization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AI의 금융화라는 게 뭔가라고 봤을 때 마치 이제 부동산 채권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래 집을 담보로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그 대출을 여러 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막 수천 수만 건의 그 대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요. 그 풀을 형성을 해서 이 풀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 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부동산 담보 채권처럼 이 AI도 이렇게 금융화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et ready for a new wave of securities, hedges and collateral. 이거 준비해라 이거예요. get ready 준비해라. 뭐를? 어떤 new wave 새로운 어떤 물결, securities 그러면 어떤 여기서는 증권, 그다음에 hedge, 그다음에 collateral 그럼 담보 자산을 말하는 건데 이런 새로운 증권이라든지 hedge 수단이라든지 담보 자산의 물결에 get ready 대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AI의 그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금융화가 시작됐다라고 해요. 그 올해 this year just five American tech giant 그 5개의 대형 그 미국의 기술 기업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set to 뭐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ake 700 billion worth of capital expenditure. 그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집행할 거래요. 어디에다가?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7천억 달러의 그 설비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data is the new oi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투자자들은 옛날부터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자들이 그 데이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 기업들의 그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they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을 말, investors가요, are backing firms to spend far more to process it. 그것을 프로세스 하는데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by comparison 비교해 보면은 the oil and gas industry 그 오일하고 가스의 그 석유 가스 산업이 지난해 투자한 금액이 단지 570 billion dollars 5,700억 달러였대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 AI 그 데이터 센터 이거 하는데 7천억 달러를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니 이게 훨씬 더 큰 금액이긴 하죠. 그런데 데이터 still lags far behind oil. 자, lag behind 그러면은 뒤처지다, 한참 못 미치다 이거잖아요. far는 되게 많이.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는 사실은 그 석유에 비해서 한참 뒤처졌다라고 한답니다. 어디에 뒤처졌냐 하면은 금융시장의 financial, the tiny role in financial market. 여기서 아주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극히 작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타이니, 매우 작은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담보로 하기에는 가격 산정도 어렵고 뭐 유동성도 낮고 하여튼 그래서 이 GPU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 시장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ractically no market for GPU derivatives. GPU 파생 상품 시장은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없다 보니까 chips and the processing power they generate are therefore 그러므로 ripe to be financialized by Wall Street. 그래서 월가에 의해서 그 이제 금융화가 될 시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ripe 그럼 익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뭐뭐 할 시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wave of new innovators hopes to do just that. 이렇게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이제 금융화하려고 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GPU를 금융화하기 위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그 기업들을 보면요. 어떤 기업들이 있냐 하면 좀 다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죠. 이렇게 읽나 모르겠어요. 원, 크로노스. 이제 이런 회사가 그 아주 시장에 이제 출범시키려고 어떤 상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이제 폴 밀그럼이 설립한 뭐 옥셔노믹스와도 지금 협력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그 노벨 그 경제학상은 2020년에 이제 받은 이분 그 폴 밀그럼이라는 사람 이런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오른이라고 읽나요? ORNN 이 오른 이런 회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스타트업 그 회사인데요. 그 엔비디아 그 H100을 포함한 반도체 가격 지수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ndex tracking the price of chips including NVIDIA's popular H100 이렇게 읽나? 하여튼 H100 그 엔비디아의 그 H100을 포함한 반도체 가격 지수를 이제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풋옵션? 예, 풋옵션이 데리버티브스인데요. 이런 파생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풋옵션 같은 파생 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들어보셨나요? 원 크로노스, 그 다음에 오른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발빠르나요, 그죠? 발빠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제 금융화 한다는 거 그런 발상 자체가 참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entually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채권 발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본드가 가능해질 수 있다래요. 프라이스 벤치마크하고 유동적인 어떤 파생 상품을 결합하면 이런 어떤 GPU 이런 바스켓을 담보로 한 채권 발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GPU가 이제 부동산처럼 마치 부동산 담보 대출처럼 이렇게 채권 발행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단어를 보면 이제 physical GPU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physical GPUs 그러면은 이것을 실물 GPU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 GPU. 근데 여기 풋옵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풋옵션이 뭐냐?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파생 상품이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물 GPU를 대상으로 한 풋옵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GPU 채권이 이렇게 상품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많은 그 투자자들이 number 3 snap up bonds collateralized by credit card debt. 그래서 credit card debt라고 하면은 그 신용카드 채권, debt 그럼 채권과 그 commercial mortgage 이렇게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담보 채권을 많은 투자자들이 snap up 촥촥촥 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런 신용카드 채권이나 상업용 부동산 담보 채권을 기꺼이 매수한 게 이걸 부동산 시장을 잘 알아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것처럼 GPU 담보 채권도 같은 논리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bonds collateralized by 그러면 뭐뭐를 담보로 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collateral 그러면은 이렇게 평행 서로 시간이나 위치 같은 게 서로 대응하는 이런 collateral 평행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를 담보로 할 때 collateraliz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낙관론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fearsome obstacle도 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아니면 만만치 않은 그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채권화가 되기까지에는 장애물들이 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그 overcome, 그 극복해야만 할 fearsome obstacle, 어떤 만만치 않은 그런 장애물에는 most advanced chip 같은 경우 tend to lose their value fast.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그 최첨단 칩의 가치가 엄청 빠르게 하락하잖아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 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여기에 그 감가상각을 기록하는 것이 6,800억, 680 billion dollars, 6,800억 달러의 그 over the for next 4 years, 다음 올 그 4년 동안 6,800억 달러에 달하는 감가상각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depreciations, 이것이 이제 감가상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depreciations, 그럼 감가상각, 아이고 발음도 안 되네. 감가상각, 이것이 이제 4년 동안 이 커다란 그 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이 보일 4년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6,8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르고 너무 커다란 액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장애물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GPU를 담보로 한 대출 투자자에게는 당연히 커다란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comparing the most recent model of those of a decade ago is like comparing a supersonic jet to a horse and a cart. 이렇게 10년 전의 그 칩과 최신 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마치 그 차이가 그 초고속 슈퍼소닉 제트, 초고속 제트기와 마차, horse and cart, 마차에 가깝다는 게 이 차이가 10년 동안의 차이가, 그러니 이것이 투자자에게는 GPU를 담보로 한 대출 투자자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if such obstacles could be overcome, 이것이 이제 이런 장애물을 극복만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금융 상품이 가져올 보상은 아주 막대하다라고 합니다. The price of more sophisticated financial instruments would be a hugely valuable one.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financial instrument 그러면 금융 상품, 금융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inancial instrument, 예를 들면 금융 상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스탁, 주식이 있을 수 있고요. 본즈, 채권 있을 수 있고요. derivatives, 파생 상품 있을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에는 뭐 아까 말했던 풋 옵션이라든지 뭐 선물, 뭐 수합,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financial instrument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하여튼 이거에 대한 그 보상이 프라이즈가 막대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걱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worry less their asset might rapidly become obsolete. 이렇게 금방 GPU가 금방 obsolete, 너무 구닥다리가 쓸모없는 것이 너무 빨리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만 있으면, 그런 걱정만 덜 한다면 이제 괜찮겠죠? Perhaps 아마 the frenzy of innovation in GPUs. 이렇게 GPU의 어떤 frenzy of innovation, 그런 frenzy 그러면 이성적이거나 차분함보다는 과열, 흥분, 어떤 집단적 열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frenzy of innovation 그러면 혁신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풍. 그래서 GPU에 대한 혁신 열풍도 좀 가라앉고, 그래서 또 risk of unexpected depreciation, 이 depreciation 그러면 감가상각, 예기치 않은 그런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도 좀 쿨되면 그 다음에는 financialization이 아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다 진정이 돼야지 금융화가 본격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at full throttle 그러면요, 이게 전력으로,
이게 엔진 출력 조절 장치라고 합니다. throttle이라는 게. 그래서 full throttle 그러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제한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걸 full throttle이라고 하는데 at 그래서 이런 속도로 그래서 최속도로 아니면 풀 가동으로 그냥 전력으로 이게 본격화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감가상각 위험이라든지 unexpected depreciation 이런 위험이라든지 어떤 fringe of innovation인 GPU 이런 광풍이 좀 잦아들고 나면 금융화가 본격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 그 경영진들한테는 이런 것을 되게 낙관적으로 어떤 good cause of optimism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게 있나 봐요. 사실 참 미국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금융화 그 속도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만큼 또 America's exceptionalism, 이제 exceptionalism 그러면은 그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 미국에서의 그 이 financial engineering, 금융공학에서의 공학 분야에서의 미국은 완전히 exceptionalism이에요. 그죠? 예외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금융공학 분야에서 미국은 아주 탁월한 어떤 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하드웨어 and 하드 파워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하드 파워 그러면 어떤 강대국 경쟁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에러 그런 시대에서 또 financial architecture 이렇게 그 금융 인프라의 importance를 참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they can join up 이렇게 financial architecture라는 것은 금융 구조가 fragmented market 이렇게 다 분절된 시장 다 각 그 나라의 그 분절된 시장을 한데 엮을 수 있는 게 financial architecture인데요. 이런 financial architecture의 importance 중요성을 참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하드웨어와 하드 파워 이렇게 강대국 경쟁 시대에는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위험을 가격화하고 그다음에 묶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그야말로 강대한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the ability to price bundle and transfer risk is an enormous advantage.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강대한 어떤 enormous 거대한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price 가격화하고 그죠? 가격화한다는 건 진짜 너무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진짜 그걸 가격화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격화하고 번들 더 묶고 다 이제 분절된 어떤 그 마치 부동산 이런 것을 한 군데 다 묶어가지고서는 채권을 발행하듯이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리스크 어떤 위험을 다 이렇게 이전을 하고 이런 능력이야말로 enormous advantage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inancial engineers 특히 어디에 있는 in the west 서방에 있는 financial engineer 금융 금융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특히 웨스트에서 서방에서는 have become very good at doing so 되게 잘해왔어요. 이런 걸 엄청 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if chip can be financialized 만약에 이 칩이 파이낸셜 금융화 될 수만 있다면 the Wall Street will do it. 월스트리트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더니만 이렇게 또 이것을 화폐화, 금융화, 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또 한 군데서는 그런 걸 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유, 이렇게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발상을 한번 다른 곳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또 어딘가에 월가에서는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금융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